안녕하세요. 고번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설적인 투자가인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이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대가입니다. 벌써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성장주를 창시하신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1907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07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한 세기를 살다가 가신 위대한 투자가이시기도 하죠. 이분은 특이하게 1919년 12살 때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대공황 시절에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최초로 성장주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서 투자에 대성공을 거두게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투자 방식은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시면서 확인하고 아주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탐방 다니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뭐 일부 소수는 있겠죠. 저도 이제 기업 탐방을 좀 하긴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대전에 살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기업 위주로 가까운데 위주로 한번 기업을 가보긴 했습니다. 확실히 기업을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기업 탐방을 다니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히트 회사가 있죠. 이분이 초기에 이제 모토로라를 발굴을 해가지고 40년을 투자해갖고 2,500배의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2,500배면은 도대체 얼마죠? 1억을 투자를 했으면은 2,5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상상도 못할 돈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투자했어도 250만 원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투자의 지론은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미래의 성장 가치를 이분은 가장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이 성장주에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라. 이게 이분의 투자 모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성장주의 대표 주식이 몇 개 있죠. 그 주식들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부터 한번 보죠. 미국의 성장주. 저분은 1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지금의 성장주로 따지면 단연코 이 아마존이 되는 거죠. 아마존이 2002년도에 12달러, 12,000달러, 12,000원짜리가 최근에 2,050불까지 210만원가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률은 무려 16,983%. 1억이면은 169억이 되는 거죠. 이런 성장을 아마존이 이뤘고요. 다음 미국의 애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의 주인공 미국 애플입니다. 애플도 역사가 오래됐죠.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7달러였습니다. 이 7달러. 7,000원. 7,000원. 주당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3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23만 원. 간단히 계산해 가지고 23만 원 더 되지 한 4만 몇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성장률이 몇 퍼센트죠? 무려 3,185%. 그러면은 1억이 31억이 될 정도로 성장을 한 거죠. 불과 12년 만에. 이런 기업이 이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기업이 있죠. 구글.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의 최대 주주인 구글. 구글이 얼마나 성장했냐. 2004년도에 49달러, 약 5만원짜리가 지금 1290달러, 130만원까지 5만원짜리가 130만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불과 14년 만에. 성장률은 2594%. 1억을 투자했으면 14년 만에 25억, 한 26억 정도가 된 거죠. 이런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는 위대한 기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찾으면은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20년 전에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624원짜리가 주당 지금 57,000원까지 무려 9,117%. 1억을 투자했으면은 91억이 되는 그런 성장을 삼성전자가 20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약 사서 쓰시고 계시고, 또 화장품 후를 사용하고 계시는 만드는 LG생활건강. 이 LG생활건강이 2001년도에 11,900원짜리가 150만원까지 오릅니다. 무려 성장률이 12,479%. 1억을 투자했으면 124억이 된 성장을 이뤄낸 거죠. 20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 인터넷 또 모바일 시대의 최대 성장주 네이버. 2002년도에 9,400원짜리가 최고가 97만 5천원, 최근 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성장률이 무려 1383%. 1억이 100억이 되어 있는 거죠. 불과 16년 만에. 이런 성장주를 100년 전에 이분이 발굴을 하신 거예요. 성장주라는 개념을 이제 창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의 투자의 모토는 미래다. 저희의 투자 매매 원칙도 성장주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가치주도 투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위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분을 따라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비중이 거의 한 8-9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기업을 투자할 수 있었는지 체크포인트 1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썼던 방식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방법입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시죠. 첫 번째 이제 포인트는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가? 지금도 이제 이 조건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강력한 아이폰이란 제품이 있고, 또 애플 앱스토어란 서비스를 강력히 가지고 있죠. 또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 구글 검색 서비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히트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게 이 구글의 상당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이게 제 1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들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지 저런 투자의 대가처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체크 포인트.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이 말은 기존 제품 외에도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R&D에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업들이 계속 현재 상태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의 혁신을 기해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삼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했을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을 해서 얼마만큼 연구개발에 비용을 투자하는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본 거죠. 최근에 지금 미국의 1위부터 4위까지의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은 1위인 아마존이 161억 달러. 얼마죠? 이게 작년 기준인데 161억 달러면은 1년에 16조 이상을 연구 개발에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리고 2위 구글은 139억 달러, 거의 14조 이상. 또 MS는 123억 달러, 12조 이상. 애플은 100억 달러 이상, 10조 이상을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미래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신제품, 신서비스, 또 신기술 개발, R&D, 이게 상당히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의 핵심은 이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영업을 하지 못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업 능력을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삼으신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업이익률은 어떤가?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 뭐 매출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100억 났으면은 10%가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한 400억 났으면은 한 40%가 되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회사들이 지금 앞에 말했던 회사들이에요. 아마존, 구글, MS, 애플.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구글 보다는 아마 더 높은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40%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애플 앱스토어도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그런 사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 쇼핑 쪽은 영업이익률이 낮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가능하면 높은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원가 절감도 해야 되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신제품은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되더라도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해서 영업이익률을 30%로 높이면 그거는 곧바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셨네요. 왜냐면은 임직원들이 서로 원만하게 회사에 대립되지 않고 화합하면서 회사를 이끌어나면 훨씬 생산성도 높아지겠고, 우리나라처럼 데모해가지고 노동조합하고 또 경영진들이 대립해가지고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하면 아무래도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셨네요. 왜냐하면 임직원 간에 서로 알력 다툼이 있고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임직원들 간에 서로 아주 이제 화합된 분위기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사를 더 선호하신 거죠. 이런 거는 실제로 기업 탐방을 가지 않으면은 알 수도 없고 또 밖에서는 전혀 파악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은 기업 탐방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도 사실 수집을 하신 거죠. 경쟁업체도 다니면서 경쟁업체가 다른 업체를 보는 그런 뷰도 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이 말은 이제 기업이 뛰어난 1인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다수의 이제 경영자 아니면 임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한 사람이 사고로
뭐 죽거나 하면은 그 기업은 이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능력 있는 경영인들을 보유해야 그 기업이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 포인트 두신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그러니까 원가를 가장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능력도 체크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이는 경쟁 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소매 업종, 뭐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소매 업종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영업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관리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느 지역의 유통 인구 분석과 또 그 이제 백화점이나 또 어떤 마트 같은 걸 어디에 설치를 해서 세워가지고 영업을 할지 이런 관련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소매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관리 기술되고 다른 업종은 또 다른 포인트가 있겠죠. 그리고 12번째,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단기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실적을 끌어올리는 경영진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재 이익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본 거죠. 체크 포인트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번째,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을 있는가.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유상증자가 발생해 갖고 내 주가에 희석 요인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안 하고도 기업의 보유 현금이나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베스트죠.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제 재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거나 또 외부에서 차입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투자를 갈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 현금이 많고 외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13번째 포인트로 제시를 한 겁니다. 14번째,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국 다물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가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주로 이제 망하는 기업들 보면은 거의 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기업들은 계속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기업도 체크 포인트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제가 보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경영진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경영진이 진실하지 않고 횡령 배임을 해버리면 그 기업은 끝입니다. 끝.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경영진이 횡령 배임해가지고 구속되거나 그러면 그 기업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군요. 그래서 이 진실한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구 개발을 얼마만큼 비용을 투자하는가. 우리나라에도 기업 매출액 대비 한 20%까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많이 노력하는 회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 조직이 뛰어나야 되고 영업 이익률도 높아야 되고 또 영업 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노사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임원들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도 우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경쟁 업체에 비해서 뛰어난 기업 관리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증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보유 현금이 많아야 되고 외부 차입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최고로 중요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15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실제로 다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체크 포인트를 가능하면은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모토로라를 발굴해갖고 40년 동안 2,500배를 투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주요 포인트는 기업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신 겁니다.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과 경영진의 마인드가 있는지, 이걸 상당히 투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 투자란 게 뉴스 보고 투자하거나 또 누구의 입소문에 의해서 투자하면 결국은 열에 한 7, 8번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로 뛰어서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지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군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사항 그런 지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갖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이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요 책을 한번 사서 마인드를 한번 정립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위대한 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기업들이 외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마인드적인 측면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투자로 성공하신 분의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분은 이제 직장인 투자가인데 처음 투자금이 아마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한 3억을 모은 노하우를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아직 지금도 이제 직장인으로 다니고 계시면서 직장인이면서 매년 연봉을 벌 수 있는 그런 우리 옆집 형님 같은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그런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